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전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전북대학교 교직원들의 음주운전과 채용비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하고 수출 경쟁력까지 갖춘 국산 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종자 산업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국제종자박람회가 김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2일 오전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부안 나들목 인근에서 24톤 트럭이 노면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차량에서 시설물을 내리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2천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던 조직원들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북대학교 교직원 음주운전이 17건으로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를 따졌습니다. 또 상당수 대학에서는 교직원이 음주운전하면 해임이 되는데 전북대는 1개월에서 3개월의 정직 처리라는 솜방망이 징계가 재발의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대뿐만이 아니라 국립대학교 교수들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 이야기하고 싶고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지난해 전북대의 미술학과 교수 채용 절차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제보자에 대한 해유와 압박까지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보자가 그 전북대학교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내년에도 교수 TO가 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제보를 거둬달라는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도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수사기관의 수사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전북대에서 자체적인 이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질타에 양호봉 전북대 총장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자체 감사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출된 것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교수 갑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그 수사를 지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종합적인 어떤 그런 수사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수 채용 비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에서는 지난해 전북대에서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자 구제 방안이 미흡했다며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너우입니다. 22일 오전 9시 10분쯤 부안군 동진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부안 나들목 인근에서 24톤 트럭이 노면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차량에서 시설물을 내리던 30대 노동자가 크게 다쳐 숨지고 30대 트럭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4만여 명으로부터 2천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수익금 세탁, 고객 응대, 홍보 등의 역할을 나눠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던 조직원들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하고 수출 경쟁력까지 갖춘 국산 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 산업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국제 종자 박람회가 김제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반 수박보다 길쭉한 타원형의 검은 빛을 띠는 망고 수박. 초록빛 껍질 속에 풍부한 과육을 품은 이 과일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참외입니다. 소비자 취향을 저격한 이들 신품종은 당도가 높고 과즙도 풍부해 더운 날씨에 먹기 딱 좋습니다. 생소한 거 안 본 것을 보니까 좀 생소한 거 다양하게 해놓고 참 잘 해놨네. 종자도 지금 몇 개 샀어. 딸기와 하트, 꽃다발 모양의 고추부터 하늘을 향해 자라는 고추, 사람 팔뚝만한 크기의 이색 고추까지 특히 해외 시장에서 인기입니다.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무와 고추,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성 고추 등 건강을 생각한 채소들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이게 당뇨에 좋대가지고 한번 해보고도 싶고 괜찮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보고 괜찮은 걸 이제 사진 찍어서 구매해서 쓰거든. 그러니까 해년마다 와요 여기를. 바빠도. 국내 유일의 국제 종자 박람회가 김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종자기업과 관련 기관, 단체 등 9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우수 품종을 선보이고 해외 바이오와 수출 상담 지원도 확대해서 종자 산업의 미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기후변화에도 강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국산 종자 470여 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산 품종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딸기와 버섯, 키위 등 주요 작물의 사용료 부담도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미 품종인 디퍼플과 카라는 30여 개국에 수출돼 35억 원의 기술료를 벌어들이며 효자 품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 우리 이제 K 종자도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나 무 또 고추 같은 종자가 많이 수출되고 있어서 그게 5천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22개국에서 80여 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했고 행사를 주관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81억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На этой выставке самые интересные мне показались сорта пшеницы, сои и лаборатория. В будущем я планирую именно развивать семеноводство овощных культур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ими учеными-селекционерами. 이 밖에도 고구마 수확 체험과 같은 체험 행사와 화훼 정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산 종자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현대적인 미디어 아트와 한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K 헬로윈 야간 축제 남원의 밤 피오리움이 열립니다. 행사는 오늘 24일부터 26일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피오리움 달빛정원 일대에서는 LED 라이트 쇼와 밴드 공연, 마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남원 피오리움에 오시면 남원 도심의 야간 문화를 색다른 감성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창구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북흥면 추령장승촌에서 제29회 추령장승축제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추령장승축제 재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추령장승고을의 가을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축제 첫날인 25일에는 농악공연과 함께 기념식, 초청가수 공연, 관광객 노래 자량이 마련됩니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난타와 국악 공연, 하모니카 연주 등 관람객이 어우러지는 전통문화 한마당이 선보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추령 장승초는 매년 장승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속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맘때 감기 정말 많이 걸리는데요.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도 지난해보다 2달이나 빨리 내려졌습니다. 지금 빨리 예방접종해야 유행하는 A형 독감 피할 수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병원이 북적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겁니다.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 22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무료 접종 대상자입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유행하고 있고 갑자기 날씨도 추워졌고 그리고 요즘 기사에서 독감이 엄청 유행이다 해가지고 좀 빨리 맞추려고 오게 됐어요. 갈수록 요즘에 호흡기 질환이 좀 유행이다 보니까 좀 걱정돼가지고 오게 됐어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빠르게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는 12월이었는데 올해는 2달이나 빨라진 겁니다. 독감 환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만 8천 명이었지만 2023년 297만 명에 이어 지난해 2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9.1명을 넘으면 유행으로 보는데 이미 지난주 14.5명으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7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접종하신 당일부터 해서 한 이틀 정도는 무리하게 운동하시거나 음주, 사우나 이런 거는 다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다른 접종을 좀 2개, 3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컨디션이 괜찮으시다면 2개, 3개 괜찮긴 하지만 조금 무리하거나 하시면 하나 하고 한 1, 2주 정도 있다가 하나 접종하시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건 A형 독감인데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독감 유행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며 접종 효과를 6개월 정도로 보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이원택 전 위원장의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지방 의원들의 줄서기가 재등장했다고 합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 안팎은 100여 명이 넘는 지방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은 윤리규범 제8조 경선 중립의무 준수 근거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금지와 경선 중립의무 지침을 안내한 바 있지만 이 지침은 도당위원장 경선에 적용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이나 도당위원장은 공천권을 갖고 있고 도의원과 시군 의원들은 각종 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도움을 준 뒤 향후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으로부터 공천장을 받는 하향식 정치 구조의 폐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10억 원을 투입해 애플 수박 전용 스마트 선별기를 구축하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선별장 등 시설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애플 수박의 등급화가 가능해지고 작업 환경과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